자, 나루스 TV 오늘 나눠볼 책은 의대 입시 인사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권으로 준비하는 의대 입시의 모든 것. 사실 이게 이제 입시 관련 책이잖아요. 제목을 보면은. 그리고 보통 이제 입시 관련 책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입시가 이러이러한 전형으로 치러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는 몇 퍼센트 반영되고, 뭐, 지난번 커트라인은 어떻고,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사실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정치적 전략, 혹은 뭐 어떤 큰 어떤 어떤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어떤 외교적 전략, 뭐 한다는 뭐 투자 전략, 뭐 이런 것, 뭐 주식 투자 전략, 혹은 뭐 어떤 뭐 에너지 뭐 투자 전략, 혹은 획득 전략 등등. 이러한 전략들하고는 좀 달리, 이제 뭐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어떠한 전략들이,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공식화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일단은 뭐 성적이 좋고 보아야, 성적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가 일단은 본질의 핵심이 될 것이고, 성적이 좋으면은 어쨌든 전략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이제 아무리 전략을 훌륭하게 짜도 뭐 어쨌든 그 결과가 이제 그 레벨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사실은 어떤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흔히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전략, 뭐 예전에 뭐 로마의 어떠한 뭐 그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라든가, 그게 아니라 황제 뭐 카이사르가 이제 다시 이제 황제로 등극하려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혹은 나폴레옹이 다시 이제 뭐 재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드라마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략하고는 많이 달리, 조금은 이제 뭐 공식화되어 있고 좀 아무래도 덜 흥미진진하죠. 뭐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어쨌든 뭐 입시 전문가라서 특별히 입시를 파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닐 것 같으면, 혹은 내 자식이 이제 대학 갈 때가 되었으니까 그걸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시기에 어떠한 부모의 입장 혹은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어떤 입시 관련 전략책이나 입시 관련 책을 뭐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의대 입시 인사이드도 어떤 이제 그냥 뭐 입시에 대한 어떤 소양을 계속 이제 좀 유지하고 계속 닦아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선택하고 읽어야지 하면서 이제 사서 이제 읽어본 책이긴 한데, 사실은 읽기 전까지 뭐 그렇게 뭐 되게 재미를 기대하고 샀던 책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앞에 보면 뭐 각 대학교 전반적인 이런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중앙대학교고요. 뭐 어쨌든 뭐 각 이제 뭐 대학교 모집 인원 선발 방법 하면서 이제 뭐 정시 모집에서 영어 영역이 25% 반영으로 비중이 큰 편, 이화 여자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입시 관련 어떠한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어떤 도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본 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그래도 이제 입시 관련 분야를 계속 이제 정보를 계속 획득을 해야 하고 지식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읽은 책인데, 입시 관련 책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읽는 경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입시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전문 작가는 아니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읽게 되는 거지, 물론 잘 이렇게 글 자체도 참 좋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정보 획득을 위해서 읽는 거지, 어떠한 또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전문 작가들이 쓰는 어떠한 뭐 문학 작품이나 소설 이런 데서 느껴지는
혹은 또 논설문이라고 해도 사실 뭐 기자 출신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쓰는 글들은 상당히 촘촘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문장 그 자체를 읽는 재미가 또 있죠. 있는데 이제 사실 입시 관련 어떠한 책은 그 정도 재미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고, 물론 뭐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그냥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이 되고, 또 입시 관련 책에서 또 대단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소설적 어떠한 뭐 글쓰기, 그거는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되는 분야이고, 논설문식 어떠한 그러한 글쓰기라고 해도 사실 기자 출신이 쓰는 글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를테면은 뭐 정치부 기자가 누구누구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현안 파악에 대해서 쓴다든가 하는 그러한 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촘촘한 논설문 특유의 어떠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그러한 글이 또 나올 법한 주제이긴 하지만 입시는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부분은 쓰기는 쓴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또 기자들의 글쓰기하고는 또 다른 그냥 정말 편안하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읽기 좋게 혹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일목요연하게 그냥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문장에 있어서의 어떠한 또 미적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좀 넣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그냥 뭐 어렸을 때 보드게임 사면은 보드게임 자체는 재밌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명서 읽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뭐 설명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일체 기대 안 하고 이제 샀던 책인데 근데 이게 의대 입시 인사이드에서 이게 이제 뒤에 부분을 딱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다중민의 면접 실전 뭐 이러면서 면접에 대한 어떠한 질문과 그 어떤 뭐 답변들 이 이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책에.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즐거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무슨 뭐 몇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뭐 선발 모집 민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는 당연히 재미가 없는데 뒤에 가서 의대 입시가 되는데 이제 면접 질문이 상당히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이러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답변, 이러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답변 등이 가능한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논리를 제시해야 되는지를 잘 적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아무래도 의대가 되다 보니까 좀 공대나 혹은 또 물론 뭐 인문계 이제 경영 경제 쪽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의대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조금 더 인간 본연에 오히려 의대는 이과에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간 생명을 다루다 보니 인간 어떠한 존재에 대한 본연의 어떠한 철학적 질문 혹은 철학적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좀 인문학적 즐거움을 느끼는 또 어떠한 뭐 철학이나 사유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보았을 때 상당히 볼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의외로 숨어 있었다. 보석처럼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외로 히트했던 책이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될 텐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제 뭐 샌델의 어떠한 정의론에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책을 보면은 재미는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열차가 달려오는데 그 열차를 뭐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철길에 사람이 뭐 몇 명 있고 뭐 멈추면 이 사람이 죽고 뭐 안 멈추면 저 사람이 죽고 뭐 등등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너는 어떠한 선택을 할래? 이때 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뭐 혹은 뭐뭐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의대 입시 인사이드 책의 어떠한 면접에 대한 답변들도 뭐 칸트식 철학에 따르자면 공리주의적 철학에 따르자면 하면서 이를테면 무슨 뭐 어떠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생명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부터 안락사에 대한
적인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나름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답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재밌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나름 어쨌든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철학적 즐거움, 그러니까 샌델의 어떤 주장을 샌델의 주장을 동의를 해서 공감하면서 재미를 있게 보든 샌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비판하면서 보든 즐거운 건 즐거운 거니까요. 그런 느낌을 이제 상당히 좀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쉬운, 그러나 이제 훨씬 더 난이도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는 훨씬 쉽게, 전문 철학서보다는 훨씬 쉽게 가는 거죠. 어쨌든 대학을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해야 하는 답변이고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의 여러 가지 난이도나 답변이 이제 훨씬 더 주니어틱하게 가고는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부담 없이 재밌었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의대 입시 인사이드가 은근히 조금 철학적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부분 한 부분, 여기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름 분석을 좀 잘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차원에서 이 포인트 부분만 살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인트. 여기 포인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자연계 학생들이 상황 면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힘의 원리, 원자의 특성 등과 같은 문제를 꾸준히 학습해 왔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도에게는 사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의사가 되면 환자를 상대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평소에 가족들 간 그리고 그분들 간의 인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눈빛이나 답변의 태도에서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대학에서 면접관으로 있을 때 노인 목욕 봉사를 100시간 이상 했던 학생에게 던졌던 질문은 치매 할머니들의 목욕 수발을 들 때 옷을 벗기는 노하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수동적인 봉사를 한 학생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 면접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방금 그 질문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거짓으로 봉사활동 했다라고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일 수 있겠죠. 어찌되었고 이러한 분석들도 상당히 이제 유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의외로 이 중반부 이후 부분은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의외로 어떠한 의대 입시 인사이드 의대 입시에 있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질문들이 어쨌든 인간 생명을 다루다 보니 상당히 인문학적 고민과 철학적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 책 괜찮습니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